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표나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조만간 나올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와 8월 PC 가격 지수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실적 풍향계라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데 이어 내년까지 HBM 제품이 이미 매진됐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역대급 호황기를 맞은 전력기기 산업에 향후 초호황기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대와 더불어 노후화된 송배전선 교체 등의 수요도 예정돼 있어 실적 개선세가 더 두드러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최초의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오늘 밤부터 강남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무료 운행을 시작합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는 올해 강남 지역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운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웃을 수 있는 시장이었나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일부 살아날 수 있는 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 살펴보시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 옷 색깔처럼 빨갛게 물든 시장이었습니다. 힘차게 오늘 이슈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내용으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뉴욕 증시는 오히려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정규장에서는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딱히 없었죠. 그렇죠. 일단 마이크론 실적을 대기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오늘 밤 미증시를 봐야겠죠. 분명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또 말씀하셨듯이 미증시 GDP 그리고 PC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지 예상을 하기보다는 구간 또 현재를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또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국내 증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입니다.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HBM이 내년까지 매진돼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오늘 국내 증시 덕분에 반도체주 전반이 급등세를 보였죠.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어려운 흐름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지수를 누르는 또 요인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부 해소되었다 할 수 있고 사실 주가적으로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형 반도체주들이 오늘 굉장히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을 주도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헤드라인 세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전력기기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AI 이쪽 시장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데이터 센터 확대와 더불어서 전력기기까지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반도체가 살아나서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보시는 게 맞겠고, 뿐만 아니라 이 전력설비 관련해서 업황적으로도 굉장히 초호황기에 초입이다 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금부터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방면에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호황기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밀착 종목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타는 시대가 드디어 왔나 싶습니다. 오늘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야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운행에 대해서 만약에 성공적인 피드백이 나온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뭐 자율주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영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사실 또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율주행 소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이 자율주행 테마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에릭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방송 때마다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택시까지도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이슈들 살펴보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 간략하게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팩트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밀착 종목이 3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전략들 모두 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9시 주식광장이 끝나고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정보들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흐름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힘있게 올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2.9% 오늘 상승하면서 2672포인트 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특히 장 막판에 지수가 또 한 번 더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반가웠던 건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겠죠. 외국인의 수급이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상승으로 제대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2.62% 상승하면서 오늘 장은 779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동일하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지수가 장이 끝날 때까지 올라가는 힘을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을 이끈 상위 테마 대다수가 반도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CXL, HBM, 3D 낸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메타가 또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온을 공개를 하면서 온디바이스 AI 테마도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워낙 비관론이 쏟아졌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이크론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감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흐름이 달라질까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전망이 또 상향되었다는 부분이 국내의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우려에 조금은 완화를 시켜주고 그런 우려를 희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보실 수 있겠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 경기 부양책이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고, 미국과 중국이 이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이고 추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또 앞두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시켜 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11월 미 대선 이전까지는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또 전망을 하지만 구간을 꾸준히 체크해가는 또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국내 증시는 사실 이제 반도체까지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2차 전지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또 밸류업 관련된 지수도 지금 세로 물량과 여러 가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 주도 할 수 있는 후보군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상방을 향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었다라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단연 반도체 수요에 대한 전망이 상향됐다는 게 가장 굿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그 이전에 발표가 됐었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아직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까지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투심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조금은 고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안에서 조금 흐름이 나아졌다라는 건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취해야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까,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는 저희 방송에서 늘 밀착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여태까지 밀착 종목을 따라오셨다면 이미 수익을 챙겨 가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짚어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지난 방송, 앞서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이번 주에 수익이 또 발생한 종목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짚으면서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휴니드죠. 휴니드는 사실 이런 방산 그리고 드론 여러 가지 우주항공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할 수 있는데 오늘 휴전 이슈가 나오면서 빠진 걸로 봐서는 이번 상승 흐름이 이런 전쟁 관련 이슈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9월 10일에 공약하고 9월 23일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7.14%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직 매수가에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져갔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방산 재료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또 지지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이 일부 살아나고 있는 또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차트가 화요일 차트입니다만은 오늘 좀 소폭 빠졌죠. 빠졌지만 말씀드렸듯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혹 접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있겠죠. 우리 기술 투자는 암호화폐 그리고 STO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렸는데, 역시 9월 10일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라이브 통해서 함께 공약을 했던 종목인데 1차 목표가 6.04% 또 수익 달성을 했죠. 해서 지금 비슷한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종목들을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서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 달성을 했다면은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주들 중에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이미 강세 흐름을 보여준 상태에서 위에서 눌리고 오르고 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우리 기술 투자는 아직 장기 평선에 머물러 있다라는 구간이고, 여러 가지 시장적인 흐름 그리고 업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관련해서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다음 저항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미대선 테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마리아나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재료는 이 비만 치료제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한국 BNC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 흐름 이용해서 수익 보셨다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아직 고점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이죠. 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참고하시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릭 대표님과 이전부터 함께 해오신 분들이라면 말씀해주신 이 종목들을 통해서 이미 수익을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밀착 종목 3가지 수익 리뷰를 통해 만나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봤던 종목은 바로 휴니드였습니다. 9월 10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드론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 지금은 미국과 프랑스가 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는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술 투자 만나봤습니다. STO와 관련해서 또 암호화폐 관련주로 계속해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입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는 6%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장기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또 챙겨 봄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한국 BNC 짚어봤습니다. 이 3가지의 종목 모두가 9월 10일 방송에서 같은 날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재료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죠. 고점까지는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밀착 종목으로 만나봤던 종목들 계속해서 추가 전략 대표님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전략
전략을 받아가시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는데요.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참 부지런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하시려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밀착 종목 3가지의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국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봤던 헤드라인이었죠.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HBM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 또 시장의 기대감을 모두 뛰어넘는 결과로 나왔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도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포인트로 삼을 수 있었던 건 공급 과잉 우려가 항상 따라붙었던 이 HBM에 대해서 내년까지 이미 매진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이겠죠. 대표님, 반도체 한동안은 판을 뒤집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반영은 굉장히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급락을 만드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또 요인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명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사실 정말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마저도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소부장주들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굉장히 다시 한번 하반기 남은 하반기 이 반도체 주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일단 마이크론 주가가 굉장히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죠. 그러한 측면이 오늘 미증시 본장에서도 이어지는지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마이크론 주가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들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해서 시장은 지금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저항대에 있다 할 수 있고 고점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받쳐줘야만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서 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이크론의 실적은 항상 이 메모리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좀 앞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 HBM이 이미 매진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그 요인이 결국은 AI 수요에 의해서 나온다는 점에서 앞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의 관련주들의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자면은 SK 하이닉스도 세계 최초 12단 HBM3 양산에 돌입했다라고 또 발표를 했죠. 연내에 고객사의 공급을 또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국내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 나와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부장주들도 관련된 이슈들을 또 개별 이슈들을 쏟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이 마이크론 실적을 기다렸다가 내놓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좋은 이슈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반도체 안 보유하신 분들이 없겠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내려왔을 텐데 조금 기대를 하면서 좀 관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SK 하이닉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을 극심하게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고점 7월 11일 이후에 정말 갭을 띄우고 하락하고 갭을 띄워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장기 평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갭 상승을 하고 종가까지 견조하게 유지를 한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20만 원대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쪽에 매물대가 또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20만 원 돌파하는 흐름에서 시황적으로 분명히 도와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금은 불안한 상승 흐름인데 조금 더 강세 흐름을 이어가야만 확신을 가지고 이 SK 하이닉스의 반등 그리고 지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장기평선 지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16만 원 부분을 좀 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살펴보자면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미래반도체는 또 뭐 AS 관련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뭐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메모리 반도체 AS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재료를 갖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정말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눌린 자리에서 올라오고 또 다시 한번 고점에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미 강세를 보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재료가 살아있고 그동안 실적이 받쳐준다 할 수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눌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먼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업황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서 저가 매수 메리트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단기적으로 20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만 매물대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대표님의 의견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미래반도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미래반도체도 또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오늘도 갭상승을 한 이후에 슈팅이 나왔었는데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미래 반도체도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안에서 내가 수익을 지금 시점에 챙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밀착 종목과 함께 하시면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한번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대표님, 오늘 밀착 취재할 종목, 그래도 어느 정도 눌려 있다가 고개를 이제 막 드는 종목이어야 먹을 거리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이제 고개만 빼꼼했다 하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방이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짧고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실적적으로 혹은 재료적으로 부족한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상 일부 좀 소외가 되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반도체 그리고 특히 HBM 상승 흐름과 동반해서 분명히 순환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한 종목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간략하게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모바일용 HBM 준비에 착수한다는 또 이런 국내 대장주들의 기업들의 이슈가 있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모바일용 HBM을 또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국내에서는 정말 점유율 1위의 본딩 와이어 공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제조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바일용 HBM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데 여러 가지 주가적인 상황과 또 시장 흐름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또 구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차트
차트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장기 이평선 한참 아래쪽에서 시장 흐름 따라서 꾸준히 하락을 했고 상승 시도를 했지만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종목 관련주로서 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윗골이 달린 캔들이 매집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전에 보였던 윗골이 달린 양봉에 비해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저항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구간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꽤 된다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사실 뭐 시장에 주목을 받아서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천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안정적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점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손익비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또 추가적인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이 종목 오늘 밤 10시 50분에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립니다. QR코드 들어오셔야 라이브 참여하실 수 있겠죠. 지금 궁금하신 분들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기업이 모바일용 HBM 준비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HBM 관련된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으로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기에 유리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저항대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먹거리가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도 했고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조금씩 여유 있게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 내가 너무 궁금하다. 내가 한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신망에 들어오셔야지만 방금 전에 만나보셨던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오늘 방송에서의 밀착 종목 3가지를 전부 다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팩트체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통해서는 세 번째로 만나봤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전력기기 얘기를 반도체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K전력기기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답은 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초호황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뭐 네. 전력기기 하면 사실 여름철에 잠깐 반짝하던 좀 테마성이 짙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전력 설비로 제가 한창 들고 다닐 때 네. 앵커님을 못 빼어서 네.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전력 설비는 작년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강세를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네. 올해 초부터 이 AI 데이터 센터 연관성과 또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올해 좀 중간이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정말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반도체, 특히 AI 밸류체인에 정말 밀접한 또 연관성을 가지면서 AI 관련돼서 종목들의 흐름과 좀 커플링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상승도 물론 이 초호황기 진입이라는 이슈가 또 나와줬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사실 이 마이크론 급등과 더불어서 반도체가 살아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올라서는 명분이 되었고 해서 데이터 센터 확대 그리고 세계 전력 수요 증가 같은 부분은 꾸준히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또 여러 가지 해외 미국 특히 미국 생산 법인 투자로 생산 능력을 확충하면서 현재 호황기에서 어쩌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전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를 완전히 깨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죠. 해서 시장 흐름 따라서 특히 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최근에 어려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저항대에 왔다 할 수 있는데 반도체가 간다면 전력 설비도 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보고 있고 이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또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라이브까지 참여하셔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AI 열풍의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나는 테마가 바로 이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설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장밋빛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테마가 바로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계속해서 또 업황이 개선이 된다면 또 향후의 전망이 좋아진다면 전력 설비, 전력기기도 덩달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주의 흐름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이 짚어봤습니다.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탄탄하구나라는 걸 주가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련주 또 대장주격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미루어 볼 때 다른 종목들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밀착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제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가져와야겠죠.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또 이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을 정말 끝을 모르는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지금 현재를 보자면 저항대에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이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을 접근할 때 대체적으로 눌린 자리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이용한다 할 수 있는데 이 전력 설비만큼은 이번에 또 이런 마이크론 주가 급등과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재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자리이지는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준비해 온 종목이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역시 이 종목도 신규 공장 가동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라는 점이고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변압기, 전선 같은 주요 제품의 생산량 증가로 또 이어지겠죠. 또 결국은 결과적으로 실적, 매출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차트도 간단하게 살펴보시자면은 이 종목 역시 뭐 많이 또 조정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저항대에 왔다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 이 저항대 돌파했을 때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높죠. 물론 뭐 한 번에 혹은 단기적으로 또 다시 한번 고점대로 갈 가능성이 뭐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업황과 이 종목의 재료를 감안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대 부분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구간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또 저항 돌파 매매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목들 지니까 손절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또 잘 준비해 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전력과 관련된 대표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신규 공장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저항대에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눌림목에서 조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한다면 이전 고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까지 뭐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겠죠. 추가적인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전략을 세세하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에릭 대표님이 주시는 추가적인 향후 전략을 더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나보시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오늘 밤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을 다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미리 대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투데이 증시 이슈 두 번째 팩트체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자율주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하면 자율주행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는 합니다. 테슬라도 다음 달 10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인데 국내에서는 오늘부터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운전자의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자율주행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이 자율주행 테마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별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그냥 오늘 또 이슈가 나와서 네. 냉큼 가져왔고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결국은 테슬라의 인도량 증가와 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월 로보택시 행사라든지 그리고 현대차의 정말 바쁜 행보들 자율주행 관련된 바쁜 행보들이 업황적으로 또 주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하반기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외국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하다는 듯한 국내의 또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첫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고 현대차도 물론 상용화를 미국 시장에서 먼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국내 시장도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준비하는 구간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기간 속에서 우리가 또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와 기대감을 이용해서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또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이미 수익을 한번 봤던 종목이죠. 프론티어가 정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어느새 장기 이평선 저항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은 이 종목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을 접근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퓨런티어도 물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좋은 핵심적인 부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정말 천천히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어느새 다시 한번 장기 평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지만 또 저항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자리이다라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퓨런티어 개인적으로 관찰주로서 관찰을 하면서 전체적인 후발주들, 후속주들 흐름을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를 뭐 그냥 가져왔다라고는 하시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자율주행과 관련한 국내 이슈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주의 흐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퓨런티어, 자율주행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핵심 부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가 나온다면 또 힘있게 상승을 항상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저항대에 대한 부담도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관찰을 하는 종목으로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밀착 종목으로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과 함께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자리라 하면 이제 또 아까처럼 고개를 막 들기 시작하면서 저항대까지는 조금 자리가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시는 걸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이 종목은 그러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 힌트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의 재료는 역시 광증폭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를 보유하면서 이 종목 역시 자율주행 분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을 가지고 있고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유리한 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퓨런티어는 말씀드릴 때 장기 평선이 이제 저항대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종목은 장기 평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았다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이 종목 역시 고점대, 저항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장기 평선 돌파에 비해서 이 첫 번째 저항대 돌파가 오히려 쉽다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업황적으로 그리고 시장 흐름이 이 2차 전지 자율주행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이 장기 평선을 또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끝은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마지막 밀착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핵심 부품인 광증폭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는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같이 살펴봤죠. 앞서 만나봤던 관련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도 저항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저항대를 돌파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이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전 고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잡고 접근을 하시려는 걸까요? 사실 뭐 좀 일정적으로 로보택시 행사 뭐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못한다 혹은 우리의 목표가가 달성되지 못한다 했을 때에는 조금 또 쉬었다 가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로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셔야겠고 아직 뭐 로보택시 행사까지 또 기간이 남아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좋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이제 끝납니다, 방송. 지금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 들어오셔야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정보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밀착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때까지의 이벤트를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벤트가 지나가고 난다면 세론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대표님께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 가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야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신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의 QR코드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대표님께 마지막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시장이 일부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된다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또 시장 흐름 따라서 지수의 흐름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 급락이 거듭되면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자리에 있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유하신 종목들 이제는 조금 기대를 하면서 봐도 되지 않나 보고 있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 밀착 종목 함께 하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도 오늘 같은 상승을 이어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